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을 이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월요일, 화요일 2시에서 3시 20분이고요. 네, 수요일, 목요일, 네, 오늘은 12시 30분에서 2시 시작합니다. 자, 늘 한결같이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종가 관심주를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체크하죠. 12시 30분부터 같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네, 어제 종가 관심주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 관심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로이드, 이렌텍, 로보티즈,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로보티즈는 그래도 장중에 다행히 장중에 3.96% 올랐습니다. 네,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로보티즈는 이게 이제 장중에 장중 3.96이에요. 네, 야, 좀 아쉽네요. 3.96. 네, 이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로드맵 2.0 수혜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 서빙 로봇, 이런 쪽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 1패예요. 네, 감사합니다. 허니케이님. 네네. 오, 로보티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섹터 자체가 순환매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닥권에 있던 에브리봇,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던 에브리봇이 장중에 이렇게 급등 뭐 14%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윗골이 쫙 달렸는데,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섹터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로봇 섹터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약간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로보티즈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단은 플러스 3.96까지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끝났냐?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은 좀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요 정도, 네, 57,000원 정도 지지 여부가 중요하죠. 가격적으로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에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57,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하면서 그 외 순환매에 따라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로봇 관련주를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스터 블루, 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가 웹툰 쪽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K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는 애니메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 원조죠. 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일본이 진짜 강했습니다. 저도 뭐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일본 거였어요. 네. 근데 일본이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조금 식상한 소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주춤했습니다. 그 자리를 2010년 이후에 K 웹툰이 딱 차고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시대에서 원래는 이제 일본 만화는 옆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위아래로 롤 스크린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K 웹툰이 자리를 잡았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 만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 요건데, 우리나라 이게 이제 142억 뷰고 전 세계 웹툰의 1등이에요. 1위. 네, 전 세계 웹툰이 1등입니다. 142억 뷰. 어마어마하죠? 원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인기가 있으면서 K 웹툰도 덩달아서 올라갔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 때문에 그래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로 이만큼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설 웹소설 IP도 미스터 블루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며칠 사이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종목의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해 보셨죠? 여기죠. 네, 손절가는 여기 시가가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네, 시가 여기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인공 매매 기법 기억나시죠? 주인공 매매 기법. 주인공 매매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주인공 캔들에서 여기서 시가, 중간값, 네, 중간값, 고가, 고가가 이제 종가죠. 여기서 중간 지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은 조금 더 아쉽지만, 네,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이 중간값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급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항이 좀 강하죠. 이 저항이 기준선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얘기가 나오면은 몇 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가 IP를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곧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게임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넷마블이 게임을 만드는데 IP를 DNC 미디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DNC 미디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만들어지면은 또 한번 DNC 미디어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어디에서 만드냐? 소니 스튜디오가 만듭니다. 소니.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소니 스튜디오가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또 한 번 또 이슈가 돼서 올해 DNC 미디어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작년 12월부터 바구니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이죠. 네, 정확하게 바구니 만들면서 이런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은 221선이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만약에 이제 그 롱텀하게 손절가를 잡는다면 221선 부근, 네, 22,000원 부근을 롱텀하게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손절가요, 여러분, 중기. 자,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단기 손절은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여기서 이제 단기 손절가를 본다. 오늘 저가를 깨지 않아야겠죠? 자, 오늘 저가를 안 깨야 돼요. 조금 양보한다면 11선 부근을 살짝 장중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적으로 제가 봤을 땐 손절가를 잡는다면은 한 25,500원 정도를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여기가 쭉 지지가 된다면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네, 손절 뭐 빨리 하신 분들은 뭐 잘 하셨고요. 만약에 손절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요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좀 더 보셔도 됩니다. 호재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딥노이드는 AI 의료용 AI 관련주입니다. 네, 의료용 AI 관련주. 네. 근데 이제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솔트록스 대장주인
네, 솔트룩스 오늘 쉬고 있죠. 일단 대장주가 쉬다 보니까 일단은 한 3, 4등주 정도 되는 딥로이드가 좀 쉬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는 뷰노를 수익 실현하라고 했죠. 네, 뷰노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1월 16일 종가 관심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확보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네, 이게 이제 2023년 요 며칠 전에 1월 16일 거예요. 16일 종가 종목이었는데 어제 이제 뷰노도 의료용 AI 관련주예요. 의료용 AI 관련주. 네, AI 플랫폼 관련주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뷰노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AI 관련주들이 순환매에 있으면서 뷰노도 어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뷰노 다음에 딥노이드를 선정을 했는데 에, 딥노이드는 어떤 종목이냐? 의료용 AI 플랫폼. 네, 얘는 이제 의료용 AI 플랫폼인데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트랙 사업 모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의료용 AI 중에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MRI, CT를 그 뭐랄까 의사들이 주로 이렇게 판독을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판독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의 AI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비슷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 MRI나 CT에서 비슷비슷한 사례를 판별해내는 AI 의료용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딥노이드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AI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로봇은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는데 AI 관련주들은 아직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딥노이드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AI 그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지점, 네, 중간 지점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으로는 한 3일선 부근?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흐릿하지만 요 이제 분홍색 선. 3일선 부근이 지지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요즘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뷰노도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죠. 돌파하고 그 다음날에 좀 어, 십자형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요것처럼 요즘은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직전 저항을 돌파하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좋았다면 이렇게 아침에 좋았다면 갭 뜨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을 확 줄여 가지고 음봉으로 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렌텍은 과거에 전자담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전자담배 이슈로. 네, 전자담배 이슈로 쌍봉 만들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이런 바구니 모양 패턴을 만들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렌텍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 1.14인데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14,000원 안착하면은 또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세요. 네, 오늘 뭐 좀 아쉽게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으니까 자동 손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1.8입니다. 네, 1.8인데 14,000원 안착하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000원 안착 시 상승 가능. 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안착 여부를 좀 보시고 모멘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렌텍은 원래는 이제 전자담배 관련주인데 무선 충전 관련주로도 요즘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SS 가정용 ESS 제품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현재 무선 충전 관련주로도 가끔씩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 측면에서는 실적이 결코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약 9,900억에서 영업이익은 800억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무선 충전 관련 이슈도 있고 전자담배 판매 등 여러 가지 뭐 가정용 ESS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작년 이상의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지지하고 지지한다면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좀 보셔도 되냐? 대략적으로 이 정도 16,500원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14,000원 안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네요. 네, 원래는 제가 한 5종목을 드리면 최소 3종목에서 4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만 상승을 했고 지금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야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만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26,000원 요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3만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으로 이 중간 지점 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니까 미스터 블루도 좀 보시고요. 팀 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지점이 6,800원 부분 요 정도 한 7,000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라운드 피겨 가격인 중간 지점이 7,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AI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8,000원, 제가 봤을 때는 8,200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00원, 8,500원까지 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시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생산자 물가 하락 여파로 인해서 상승세에 출발했지만 이런 뭐랄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흥 총재는 50bp를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또 한 가지.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방송의 주제가 잠깐만요. 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9일이죠. 요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 경기와 여러분들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 하락 요게 지금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섹터별 강세 종목이죠. 네, 섹터별 강세 종목 찾기 전략인데 지금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의 줄다리기.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좀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시장은요, 그 물가 하락이 빨리 되길 원해요. 시장은요. 네, 경기도나 속도보다 물가 하락이 빨리 되길 원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물가하고 경기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PI 떨어졌죠?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자, CPI 지수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CPI 지수가, 아이고, 그죠? 아이고, 요거 아니네. 잠깐만요. 전년 대비. 예, 자, 요걸 보시죠. 자, CPI 지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CPI는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네, CPI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PI와 PPI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에요. 자, 지금 PPI가 CPI의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네, 선행지수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어, 자, 일단은 소매 판매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에는 안 좋은 거죠. 물가만 떨어지길 원하는데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물가가 물가만 떨어지면 좋은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스무드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경기가 먼저 꺾일까 봐 지금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어, 시장이 바라는 것은 경기 둔화는 작고, 네, 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가 줄다리기다. 누가 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냐. 그래서 요점은 그렇습니다. 네, 요점은 물가 하락이 물가 하락 속도가 빠름,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속도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고 경기 둔화 속도보다 빠르면 이거는 호재예요, 호재. 증시 호재인데 반대로 물가 하락 속도가 물가 하락 속도는 낮은데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면은 이거는 악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지금은 좀 지금 우리가 설 명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바라볼 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 덕분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상황 보세요. 그죠? 네,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 사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죠. 여기 코스닥.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자, 외국인들 선물 많이 사고 있죠? 네, 코스피 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놓고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좀 더 코스닥에서는 많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신다면 이렇게. 자, 거래소 쪽, 네, 거래소 쪽을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쪽에 상승 종목이 일단 많고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많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지부진해요. 재미없는 장입니다. 재미없는 장. 자,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2400에서 2430포인트 여기가 일단은 저항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쭉 떨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좀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아침에 갭으로 떨어졌다가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가는 역시 정확하죠. 유가는 70에서 80달러 박스권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박스권 유가는. 자, 고점에서 어제 고점을 딱 찍었는데 또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나오면은 중국의 경제 재개 경제 재개 리오프닝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을 꼭 보자고 했죠. 환율 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약세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원화 강세. 자, 원화 강세만 있나요? 안 그렇죠. 아시아 통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엔달러, 네, 엔달러도 더 이상 엔화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엔화가 더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엔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엔화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엔화 강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다행히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기까지 일단은 또 체크를 해 보고요. 디엔신 미디어 올라가는데요. 네, 하루 더 보셔도 되겠네요. 네, 하루 더. 자, 일단은 어제 종가 관심주 미스터 블루도 하루 더 보시고요. 보시면은 웹툰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OTT 컨텐츠 쪽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 그동안 조정 나온 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여기 주인공이죠. 그죠? 네, 이 캔들 주인공, 여기도 주인공이지만은 일단은 이 첫 번째 캔들이 주인공인데 중간 지점이 지지가 되고 있네요. 이러면은 매수 관점에서 보죠. 한 2, 3%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인공을 이 캔들로 생각했을 때 중간 지점, 이 정도. 네, 여기가 지금 지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79,500원이 유지가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만원 안착하면은 이 8만원 가격대가 라운드 피겨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잠깐 반등이라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자, 더 글로리가 전 세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또 1위를 기록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더 글로리는 학폭 문제를 다루는데 학폭의 피해자인 송혜교가 성장을 해서 안 보이게 복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과학적인 복수보다는 이제 은근히 사람, 네, 피말리게 하는 그런 복수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학폭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요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주입니다. 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더 글로리 한번 보시죠. 더 글로리. 자, 더 글로리 이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더 글로리, 그죠? 네, 더 글로리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해서 나왔는데 이미 조금 그 뭐랄까 반영이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작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부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에서 이 주인공의 중간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는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제 수급은 좀 괜찮았습니다. 기관들이 금융 투자부터 투신까지 매수를 해서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차트 한번 보면 CJ ENM도 좋네요. 정확하게 이런 바구니 모양이네요. 그죠? 네, 2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바구니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 또 보시면은 이제 드라마 관련주에서 뉴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리오프닝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30일이면 벗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리오프닝 중 이미 벗어버리면 호재 노출이에요. 네, 벗기 전까지가 리오프닝을 봐야 될 때입니다. 네, 이미 벗어버리면 호재 노출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발 빠르게 적어도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한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 요 정도입니다. 더 키우면은 삐 소리 나요? 네. 사포르님, 네. 마이크 더 올리면 삐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OTT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 중에서는 뉴가 일단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뉴는 뭐가 있어요? 이슈가. 네, 올해 무빙이라는 드라마 이슈가 있는데, 무빙이 뭐냐면 웹툰 기반인데요. 강풀 원작이에요. 이게 웹툰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무빙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벤져스처럼 옴니버스식 가능합니다. 그 캐릭터별로 옴니버스 이슈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은 날라다녀요. 네, 통통한데 날라다니고 또 한 명은 엄청 빠르게 초스피드 뭐 저기 플래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한 사람은 엄청 힘이 세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네, 미래를 한 5분, 10분 단위로 미래를 예측하고, 30분인가? 아무튼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대작인데, 이게 이제 올해 뭐 시즌별 드라마로 방영 예정입니다. 무빙. 그래서 뉴는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어디예요? 네, 요 세 개 캔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캔들의 중간 지점, 요 라인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일단은 뉴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좀 그 핫했던 종목이 에이스토리, 뭐 킹덤 1, 2를 제작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리산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 만들면서 망했습니다. 지리산이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왔는데 또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박스권의 중간 지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관심권에 넣어놓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의 드라마 명가 타마 네트웍스. 타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어디예요? 주인공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그리고 주인공 여기. 자, 근데 이제 과거 주인공 말고 지금 최근의 주인공을 보면은 이 중간 가격
네, 지금 중간 가격을 이탈했다가 지금 중간 가격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심권에 넣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보는 자리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일단 대형주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탑픽이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쇼박스도 있죠.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쪽이죠. 영화 제작사. 뭐 여러분들 그 영화 보러 가시면 쇼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네가 이제 쇼박스인데 쇼박스는 이제 오리온 그룹이죠. 네, 보시면은 자, 쇼박스 한번 보시면 오리온 홀딩스 자회사입니다. 보이시죠?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그룹의 영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한 번씩 급등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졌으니까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로도 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자, 그리고 웹툰과 지금 애니메이션 중에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네, 이슈가 돼서 SAMG 엔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좀 어린이 쪽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키즈 전용 뭐 해가 쭉 이렇게 나오죠. 네, 캐치티, 뭐 캐치티인가요? 티인가 이거 뭐 아무튼 요즘에 인기가 캐치티 만약 캐치 티니핑 티니핑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거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요거 때문에 부모들이 또 등골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니 특공대 캐치 티니핑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지금 진출했고요. 중국 붙으면은 또 주가가 또 레벨업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이슈가 있어서 중국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저번에 이제 웹툰 관련주 얘기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네, 얘네도 지금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웹툰 제작 스튜디오까지 있죠. 네, 키다리 스튜디오. 그래서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가사, 엘리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웹툰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네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는 여러분들 어플에 미스터 블루가 있어요. 최근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웹소설이 인기가 있어서 미스터 블루가 좀 한때 매출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월봉상으로는 좀 복잡하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최근에 주인공의 중간값,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시고요. 시가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TNC 미디어 어제 종가 관심주였는데 아침에 갭으로 다행히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3%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안 되면은 손절 안 해도 돼요. 네, 손절 안 해도 된다. 마이너스 3%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행히 지지하고 네,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저희도 아침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희 회원 가족님들도 아침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웹툰 쪽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오늘은 뭐 키다리 스튜디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SAMG 엔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뭐 웹툰 관련주는 뭐 DNC 미디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세요. 홈페이지가 그 회사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죠? 네, 홈페이지에 그 회사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잘 압축해서 넣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회사 소개, DNC 미디어 소개 한번 볼까요? 네, 어떤 회사냐? 대부분은 웹툰 쪽이 많죠. 웹툰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툰. 네, 이렇게 보시고. CEO 인사말도 한번 살짝 읽어주고요. 어떤 회사인가? 여기 CEO들이 설명을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콘텐츠 전문인데, 웹툰 쪽이죠. 웹툰 쪽.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도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서 마이너스 3% 안 되면 손절하지 말고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도 정확하게 반절 중간 자리, 이 주인공을 잘 여러분들이 주인공 매매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주인공 매매법 우리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귀에 딱지 들었죠? 네, 조만간에 제가 또 멋진 매매 기법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찬홍 하면은 주인공 매매 기법을 꼭 생각을 하세요. 박찬홍, 네, 박찬홍의 아이고 글씨 이쁘게 써야되는데 주인공 매매 기법. 자, 일단은 주인공 매매 기법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주인공이 되는데 시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돼요. 손절가.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종가 부근에서 마이너스 2, 3% 왔다 갔다 하면은 버텨요. 네,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가 여기가 한 캔들이 한두 개 나오다가 바로 또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가 밑으로 갭으로 떨어지면은 보통 중간값 부분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중간값 이탈하면은 시가까지 떨어지니까 중간값 지지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주인공 매매 기법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중간값을 지지하는지 종가 부근에서 잘 움직이면서 지지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매매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딥노이드도 의료용 AI 플랫폼 관련주인데 일단은 AI 관련주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얘가 3일선 부근 대략적으로 오늘 저가가 7,110원 정도인데 여기 부분을 봤더니 3일선 부근이에요. 네, 그래서 3일선 부근이 지켜졌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뜨면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AI 쪽이 조금 쉬는 흐름이니까 네, 좀 주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0원 정도 지지하면 좀 더 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네, 더글로리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히려 드라마가 역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윌리엄스 신호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윌리엄스 신호는 14 정도를 쓰고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쓰고 잠깐만요. 제가 보는 쪽도 좀 한번 써볼게요. 네, 지금 윌리엄스 기본 신호는 지금 자리가 매수 신호가 나오네요. 윌리엄스 기본 신호는.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저번에 저희 거 블랙라인 딱 보면 블랙라인 한번 봅시다. 자리 좋네. 예, 사는 자리네요. 네.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네요. 네, 손절 작게 잡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입니다. 다만 지수가 조금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네, 지수가 받쳐주고 일단은 이 중간 지점 주인공의 중간 지점 주인공 매매 기법의 중간 지점 지지되면은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의도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간단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금 시황과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아까 요걸 꼭 생각을 하세요. 줄다리기다. 지금 현재 에,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의 줄다리기 사이 속에 있는데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다. 경기 둔화 속도보다. 네, 지금 시장은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길 원한다. 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하면서 일단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PPI 물가 지수는 CPI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력이 좀 빠르게 조금 일단은 한국경제TV나 이런 경제TV에서는 좀 쉬운 것들을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 좀 쉽게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니까 이런 원리를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한국경제TV 뉴스를 보시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조금 시장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매파적인 사람. 이 사람은 맨날 인상해야 된대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이 사람은 그 최고금리 5.25에서 5.50까지 인상해야 된다. FOMC 이번에 언제 있어요? 네, 1월 31일에서 1월 31일에서 FOMC 회의가요. 2월 1일 날 있습니다. 네,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 50bp 얘기를 지금 계속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는 뭐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네. 이름처럼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겠어요.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네, 요걸 또 한번 좀 체크를 하면 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내용을 보면은 경제는 안정적이다. 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중저소득 계층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요, 누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냐? 전 세계적으로 이 중산층이나 이 저소득 계층이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꺾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PPI 지수도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조업 활동이 계속해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공급망은 개선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의 경제 재개 이슈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로 코로나 때문에 공장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완화로 해제죠. 방역 해제로 인해서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거기서 공장이 막 돌아가니까 미세먼지가 다 넘어오고 있죠. 우리한테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건강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냐 과거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거는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그 다음에 중요 부품들을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지금 베트남 쪽에 수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중국은 한 20 몇 위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무역 흑자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 자동차도 보통 계약하면 이제 1년, 뭐 2년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2, 3개월이면은 자동차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차종 외에는 자동차 계약이 계속 해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북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경기는 아직 안정적이나 점차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쪽인 것 같아요. 블루 컬러 쪽. 자,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있고 연운에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은 완화되고 있다. 세인트 블러드 이런 그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되고 있다.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대표적인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미 증시가 이제 요즘은 우리 증시가 한 발 빨라요. 미국보다 한 발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지면은 미국이 그 다음날 떨어지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면은 미국이 그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관련해서 선물도 좀 보시면, 자, 선물 쪽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네, 약보합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 흐름은 세지는 않네요. 자, 경기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서 뭐 금융주들이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도 역시 경기 위축이나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 기술주들도 역시 약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런 부분이고. 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가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PPI 지수, 네, 제조업 물가 지수나 이런 그 PPI 쪽 보시면 이 PPI 쪽이 현재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대감이 있고, 이 PPI는 CPI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I는 CPI의 선행 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제니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류어 부총리가 미중 갈등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미국한테는 러브콜을 보내는데 한국과 일본한테, 특히 한국한테는 계속해서 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한번 보면은, 네, 이제 그 시황 얘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종목을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관련주들, 방산주들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방산주 그대로 조정을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를 잠깐 보시면은, 네, 이 정도에서 여기 라인이 중요한 지지 라인 같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선 부분 지지 여부 좀 보시고요.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공이 나왔는데 시가가 이탈되면은 그 다음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네, 지금 뭐 현대로템도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자,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6,000원 지지 여부 좀 보세요. 네, 뭐 정확하게는 25,800원 지지 여부 체크. 자, 오늘 아침에 원전주들이 잠깐 반짝했습니다. 자, 아침에 내용들 좀 잠깐 살펴봐 드리면, 자, 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일즈 외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업 기업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3억 달러, 네, 3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CS 베어링, CS 윈드가 잠깐 갭 떴어요. 네, 갭 뜨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즘은 대세 섹터가 아닌데, 요즘에 대세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 AI.
네, 이런 쪽이 대세 섹터죠. 네, 로봇 AI 뭐 이런 것들 뭐 원전. 근데 대세 섹터 아니면은 아침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 갭 뜨고 떨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이런 것들도 대세 섹터죠. 뭐 리오프닝 화장품이나 뭐 미용성 이런 것들 대세 섹터잖아요. 그죠? 리오프닝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리오프닝 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있네요. 청담글로벌 과거에 또 얘기했었는데 청담글로벌이 그때 언제 얘기했냐? 네, 그 SAMG는 1월 9일 날 종가 관심주로 했네요. 1월 4일 날 청담글로벌 1월 4일 1월 4일이면은 오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네. 여기에 종가 관심주를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청담글로벌 벌써 이만큼 올랐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 좀 이건 종가가 만약에 종가가 이렇게 그 직전 고점이 12,600원이네요. 12,600원 위에서 끝나면은 관심을 계속 가져도 될 것 같네요. 네, 리오프닝의 화장품의 대장주입니다. 청담글로벌이.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랑콤이나 에스테이로더 같은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이런 것들의 이커머스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청담글로벌이고요. 유튜버나 우리나라 연예인들, 셀럽들 화장품을 만들고 컨설팅, 뭐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해서 컨설팅 해주는 업체입니다. 청담글로벌이.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장품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중국의 징동닷컴하고 이커머스 2위 업체인 징동닷컴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장품 하면은 최근에 청담글로벌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퐁트노브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원전주는요 아직까지 수주를 딴 게 없어요. 다 MOU나 검토인데 만약에 뭐 폴란드부터 수주 사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또 체코, 루마니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주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굳이 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직은 여러분들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원전주 중에서 실제 수혜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 그리고 한전기술, 대형주로는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실제 수혜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요즘에 원전 얘기 나올 때 가끔씩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G2파워 수배 전반 쪽에서 1등 업체인데 G2파워 같은 경우는 가상 발전소 관련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의 전동이에요. 네, 아무튼 액추에이터를 원전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에너토크인데 얘가 이제 대장 역할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컴프레셔 쪽에서는 한신기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원전주에서 수혜주가 어디냐 했을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기술인데 매매용으로 매매 트레이딩용으로는 조금 그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트레이딩 할 때는 좋겠죠. 뭐 수산 인더스트리, G2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뭐 그 외에 뭐 BHI도 있습니다. 네, BHI 얘는 그 보일러 쪽이죠. 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미용 성형 쪽은 저는 계속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미용 성형 쪽. 화장품은 청담 글로벌이랑 뭐 몇 개 한정해서 보시면 되고 미용 성형 쪽에서는 메디톡스, 보톡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의 성형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고 유튜브에 한국 사람들 화장품이나 미용 성형 쪽이 좀 많아요. 네, 유튜브는. 그러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디톡스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텍 요거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죠. 네, 미용 성형 기기 미용 성형 기기 원텍하고 비올이 탑픽이에요. 원텍과 비올. 근데 이제 이 두 개 종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원텍하고 비올은 뭐 그 외에 과거의 대장주였던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원텍하고 비올이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이 의외로 개파락한 이후에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올라오고 있고 일단은 상승세가 다시 이어진다면은 2400에서 여러분들 2430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지수가 굉장히 괜찮네요. 코스닥,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네. 코스닥, 그죠? 네, 코스닥 720포인트가 단기 저항이라고 했는데 이 720포인트 돌파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네,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제 그 종가 종목들, 뭐, 로보티자 오늘 잠깐 반등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수익 내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 내셨을 거고,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웹툰 관련주들은 또 이슈가 대기 중이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솔트룩스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뭐 나머지들 어제 급등 이후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쉬다가 또 한번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루시아라고 해서 루시아가 뭐냐면 그 한국형 챗봇입니다. 챗 GPT. 네. 챗봇. 네. 챗 GPT가 한국형 GPT가 루시아예요. 루시아 솔트룩스가 조만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챗 GPT하고 경쟁을 또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챗 GPT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루시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고 흐름은 요렇습니다. 네. 흐름은 5일선 부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5일선을 꺾이지 않으면은 뭐 당분간 좀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라오네요. 그죠? 음. 그죠? AI 인공지능, 딥노이드. 자, 아무튼 뭐 딥노이드는 좀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중간 지점 지지하는지 좀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로보티즈. 네, 서성부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은 항상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박찬홍의 홍TV 드디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네. 네, 드디어 10,000명. 여러분들. 드디어 10,0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때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매매하는 방법. 제가 이 박찬홍의 홍TV 여기에다가요. 어떤 걸 올려놓은 거예요. 설 명절 때, 네, 설 명절 여러분들 명절 지내시고 화요일쯤에 올려놓을게요. 화요일 날에 제가 그 유튜브 강의도 할 거고, 네, 유튜브 강의도 할 거고, 그 시간대는 제가 한 8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시에 할게요. 네, 8시 정도. 네, 8시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8시에 할게요. 8시에. 식사하시고,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설 명절에 24일 날 할게요. 24일. 네, 24일 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23설 명절 이후
네, 이후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종목과 섹터, 섹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과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매매 노하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주인공 매매 기법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실전에 도움될 만한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홍 치고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에 박찬홍 해서 오시면 됩니다. 박찬홍 홍TV인데 유튜브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박찬홍 치세요. 네,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이렇네요. 그렇게 봐주시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드디어 10,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000명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우 막 10만 명 되시는 분들 막 정말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식 붐이 일단은 거품이 빠지듯이 빠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식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금방막 늘어났는데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한 9,000명에서 이렇게 조금 그 정체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박찬홍의 홍TV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매일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녹화 방송. 이 방송 끝나면은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녹화 방송을 왜 올리냐? 종가 관심주들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봐주시라고 제가 녹화 방송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관심주 좀 찾아볼게요. 자, 종가 관심주. 1월 19일 종가 관심주. 네, 종가 관심주. 지금 현재 여러분들 1700에서 1800명 동시 접속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좀 약해요. 네, 아침에 보통 이제 지금 시간대는 식사하시고 다들 활동하시니까 조금 동접수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1700에서 1800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1700, 800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루 이틀 더 보셔도 되겠는데 뭐 저쪽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딥노이드 DNC 미디어 일단은 좀 제가 또 찾아볼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좀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후보군을 좀 몇 개 뽑아 놓고 후보군을 몇 개 뽑아 놓고 여러분들 또 확장 지어 드릴게요.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로봇주들은 굉장히 강하죠.
리오프닝주 얘기도 좀 계속 오늘은 화장품하고 미용 성형 쪽이 강한 이유가 이 실내 마스크 뭐 빠르면은 30일 내에 벗는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쭉 요런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실내 마스크를 실질적으로 벗으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단기 또 고점에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약 열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청단 글로벌도 괜찮네요. 일단은 고점 돌파형이니까 일단 좀 뽑아는 놓겠습니다. 뽑아 놓고 어, 뭐, 오늘 또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 활성화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대표 관련주로는 이제 서울 옥션이 좀 움직였네요. 서울 옥션,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고 자 조금 지켜보고 그러면 종목을 조금 후보 종목을 계속 한번 좀 볼게요. հիմ노이드 일단은 이덴텍, 로보스타,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잠깐만요. 미스터 블루 잠깐만요. 자, 근데 이제 청담 글로벌은 내일 그 실내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일. 그러면 이 실내 마스크를 만약에 좀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또 아무튼 내일 실내 마스크 관련 발표가 나오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호재 노출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호재 노출 네,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청담 글로벌 오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보유자 영역, 네, 보유자 영역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후보군에는 뽑아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냥 뭐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보시면은 MACD 안정적이고 네, 그렇네요. 안정적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네. 일단은 자, 일단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1월 19일 종가 관심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제가 박찬호의 마지막 승부주를 내일 하면 좋은데 내일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3% 이상 수익 나면은 자율적으로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되면은 자동 손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율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먼저. 자, 딥노이드, 이렌텍, 그다음에 로보스타.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걸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 이 종목들이 오늘은 좀 힘이 없지만은 아직까지 자리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래간만에 대형주도 좀 넣어보고. 네. 자, 그러면 뭐 딥노이드 어제 이제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바이벌. 자, 딥노이드 의료용 AI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이제 AI를 통한 이제 판독이에요. 뭐 CT 판독이나 CT 판독, CT MRI 판독을 MRI 판독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렌텍. 이렌텍은 최근에 원래는 이제 전자담배 관련주였는데 원래는 전자담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호재가 노출이 되었으니까 최근에는 무선 충전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로보티즈였고, 로보티즈 올랐죠? 오늘은 로보스타를 한번 해보죠.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컨트롤러를 생산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런 뉴스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네, LG전자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 본격 진출, LG 클로이 위탁 생산 담당 부각,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자, 보시면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보이시죠? 네, LG전자가 대주주. 네, 대주주입니다. LG전자가. 네, 그래서 이제 LG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클로이 캐리봇과 물류센터 내 연동 솔루션을 공급한다. 로보스타가요.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거의 직전의 저항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네, 물론 이제 1차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부분을 자 1차 저항 여기 저항을 한번 어제 돌파했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저항을 어제 이제 돌파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인데
예, 지금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28,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부주공산입니다. 28,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은 28,000원 그죠? 네, 요 정도가 지금 강한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해 주면은 네, 3만 원도 강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어디가 저항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큰 매물대 저항은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은 네, 큰 매물대 저항은 요 윗꼬리의 중간 지점이 예, 큰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중간 지점이 매물대, 네, 매물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에, 자, 캔들이 있는데 윗꼬리가 길다. 네, 윗꼬리가 길면은 중간 지점이 매물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하나의 또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미스터 블루 뭐 DNC 미디어 있죠?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미스터 블루하고 DNC 미디어는 어제 했으니까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보죠. 네, 어제 이제 DNC 미디어하고 미스터 블루는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실적은 여러분들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들 전망은 기대치에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글로리 제작사입니다. 더 드래곤의 제작사. 네, 지금 홍혜교 위원의 더 글로리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호재가 노출이 되었지만은 글로벌 1위 더 글로리 흥행 역주행 네, 전 세계적으로 흥행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디에서 물적 분할한 거예요? 네, 과거에 CJ ENM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죠.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에 물적 분할을 했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올해 내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신작 드라마 대거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OTT 실제 수혜주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의 중간 지점 어때요? 네, 딱 지지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 밑으로 중간 지점이 깨지면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인공의 캔들의 중간 지점이 딱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약 손절은 어디에요? 저점 깨면은 저점 이탈 시 이 손절을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은 깨지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네, 재밌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를 할 때, 대충 좋아 보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룰을 가지고, 제가 주인공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주인공 매매 기법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한번, 그 매매 공부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게 이제 더 글로리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새로운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 뭐그 아일랜드도 있고 아일랜드 지금 하나요? 아일랜드 신작 드라마 이슈가
앞으로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미스터 블루하고 다시 한번 DNC 미디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또 살펴봐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가 좀 빠르겠죠. 자, 미스터 블루는 자, 우리가 미스터 블루, 아이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미스터 블루. 자, 그 다음에 이제 DNC 미디어. 자, 미스터 블루는 이제 국내 만화하고 웹툰 이런 것들이 어플이 있어요. 네, 어플을 통해서 미스터 블루라는 어플을 통해서 지금 만화하고 웹툰 서비스, 웹소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웹소설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DNC 미디어는 웹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을 고유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게임은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은 넷마블에서 만들고요. 그 애니메이션은 소니 스튜디오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스터 블루도 한번 보시죠. 미스터 블루는 주봉상으로도 여기에 3,200원대에서 강한 지지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요 라인이 지금 중간 지점이 안 깨지고 있어요. 네, 주인공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일단 1차 주인공이죠. 네, 최근의 주인공. 최근의 주인공 3,4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네요. 자, 가격적으로 자, 3,400원 지지 여부 체크하고 네, 3,700원 돌파 여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오늘은 DNC 미디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DNC 미디어는 26,000원 지지 여부를 좀 봐주시고요. 자, 26,000원 지지 여부 체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런 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뽑아 봤고요.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시려면은 박찬홍의 홍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딥노이드, 이렌텍, 로보스타,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오늘의 종가 관심주입니다. 네, 1월 19일 종가 관심주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이 방송에 오늘 종가 관심주들은 이렇게 6개 종목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나머지는 어제 종목 중에서 로보스타만 새롭게 바꾸고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주춤하네요. 다만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름을 보였는데 내일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정책 발표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를 좀 더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곧 끝난다든지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호재 노출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 유튜브 박찬홍의 홍TV 거기에서 종가 관심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